평행이동,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도형이라는 얘기는 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이제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프 안에는 점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이나 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 그게 평행이동이라는 뜻이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도형의 평행이동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점의 평행이동을 하는데 이 파트 자체가 큰 맥락에서 보여드릴게요. 평행이동 파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평행이동. 뭔 소리예요? 근데 도형의 이동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쪽 단원 이름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처음에는 평행이동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배우십니다. 이렇게 두 개를 배워 오늘. 근데 평행이동은 다시 두 가지로 점의 평행이동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두 가지.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대칭이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좀 중요하게 신경 써서 배워야 될 부분은 대칭이동에 이제 명령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 대칭이동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 관계식이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명령이 있는데 그게 점이나 도형이 동일합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 명령어나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 명령이나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헷갈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 특히 점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도형의 평행이동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제 중3 할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1, 중심이 0,0 반지름 1짜리 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시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있는 원에 있는 모든 x값이 1만큼 커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x값이 1만큼 커져 있는 x 플러스 1로 y값은 2만큼 작아지는 거니까 y값 대신에 y-1을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숫자를 대입하지 않았나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시고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아닌 x-1을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하면 y값 대신에 y 플러스 1을 식에 대입해서 이 관계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만들고 중심좌표를 찾을 때도 굳이 얘가 0이 되는 x값 1, 얘가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2 그래서 중심좌표가 0,0에서 x로 1만큼 y축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점은 1,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봐도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0,0이었죠.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움직일 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는데 0,0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점은 x축으로 1만큼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빼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점의 좌표의 중심이 나온다는 얘기지. 점은 굉장히 솔직하게 들어가요. x축으로 1만큼 갔다 그러면 점은 모든 점이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y값 대신에 2를 빼는 형태로 이렇게 정확하게 식의 큰 변화 없이 숫자의 큰 변화 없이 정확하게 적용되는데 도형은 그렇지 않잖아. x축으로 1만큼 갔으면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부호 반대에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y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점은 있는 그대로 근데 도형은 뭔가 식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에 대한 헷갈림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단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말했던 아니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점은 x 플러스 a로 y 플러스 b로 가는 게 맞는데 좀 이따 배우시는 이제 도형은 왜 다른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점부터 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점에 대한 평이동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었던 여기 있었죠? 2,1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2에다가 x축 평행이동 숫자인 플러스 1을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여기는 1에다가
y축 평행이동 숫자인 마이너스 3을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 계산하면 그게 평행이동한 위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숫자일 거고,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어떤 명령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f 땡땡 x, y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이 단어, 이 문장을 보면서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주어져 있는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신 겁니다. 이런 명령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x, y를 x축으로 뒤에 있는 숫자 a만큼 뒤에 있는 숫자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선생님 여기 f 땡땡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형의 점을 이렇게 이동하겠다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가끔 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f 땡땡이 생략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딱히 뭐 해드릴 만한 문제가 없어요. 워낙 문제가 쉬워서. 자,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동했을 때 AB 값을 구하라는데 여기 있는 점 2,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바뀌려면 X축은 얼마큼 가야 되죠? 1만큼 가야 되죠? 2 플러스 1이 돼야 3이 된 거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려면 2만큼 마이너스에 2를 더해야 저기는 3,1이 나올 테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x, y라고 두고 이 구조를 보니까 x 플러스 1, y 플러스 2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a 값은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2. 결국은 여기는 점이 점을 이동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 크기만큼이 x축, y축 평행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은 2만큼 평행되겠네?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은 2만큼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네. 이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뭐 설명할 게 마땅히 없어요. 자, 바로 도형의 이동을 합시다. 자, 이거는 자취의 이 도형의 평행이동을 설명하려면 약간 자취의 방정식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도형입니다. 이렇게 어떤 도형이 있었어요. 이걸 함수 f라고 합시다.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fx, 이런 표기법 자체를 설명했죠. 네. 자, 이 표현부터 설명드릴게요. 책에는 따로 증명이 없는 것 같죠? 네, 따로. 자, 이 도형의 평행이동은 앞쪽에서 우리가 배울 때도 좀 묘하게 숫자가 바뀌어서도 관계식이 들어가는 좀 묘한 형태를 봤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점일 때는 그냥 x, y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는 도형이죠. 도형은 함수 형태로 쓸 수도 있겠지만 원처럼 함수를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끝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죠. 그럼 바로 이어서 1차 함수를 배웁니다.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우죠. 그럼 바로 이어서 2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배웠으면 바로 이어서 원의 함수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답답하죠? 네. 함수가 뭐예요? 중1 때 배운 거죠, 사실. 함수의 정의 자체는. x값 하나에 y값이 오로지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 걔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x가 하나 주어져요. 그럼 거기에 x에 맞게 y값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을 때,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없지도 않고 x 하나에 y 하나가 결정되는 이런 관계는 수학적으로 모두 다 함수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은 함수가 아니죠? 2차 함수는 함수입니다. x값 하나가 주어져요. 그 y값도 딱 하나가 주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원은 함수가 아니죠. x값이 하나 주어지는데 y값이 위아래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함수식을 배우다 보면 식이 항상 y로 정리되어야 되는데 원 같은 것도 분명히 도형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하기 좀 그래서 보통은 도형의 방정식을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주기로 합니다. f, x, y. f는 함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도형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도형에 대한 관계식의 x하고 y에 대한 관계로 표현되는 식인데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영꼴로 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x-y는 y 플러스 1은 0. xy에 대한 관계가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뭐 이런 거 4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xy에 대한 관계가 x 2차, y 1차로 표현되는 이 관계식. 포물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원의 방정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f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 관계식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xy에 대한 관계가 표현되어 있으며 는영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느낌이 약간 포물선 2차 함수 형태로 그려놨는데 여기 그래프 위에 이 식이 fx, y는 0이었다고 칩시다. 여기 그래프 위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 a, b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관계식에 대입이 가능하죠. 따라서 fa, b는 0이라는 꼴의 관계식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근데 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을 x축으로 지저분해졌네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a, b. 그래서 f, a, b는 0.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좌우냐 위아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평행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든 점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점은 a, b라는 점, 이게 점이 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임의로 하나 찍어 놓은 거니까 a, b라는 점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은 있는 그대로 한다고 그랬죠? 원래 있던 a에다가 m을 계산하게 되고, 원래 있던 b에다가 n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내가 원하는 새로운 방정식의 x값, y값이 될 겁니다. 선생님,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뭐 x-y 플러스 1은 0. 이걸 만족하는 직선과 이렇게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그럼 여기는 xy와 여기는 xy는 같은 xy야? 같은 xy가 아니야. 이 직선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와 이 직선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 중에 서로 똑같은 xy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얘랑 얘랑은 다 다른 값들이에요. 다른 값인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x좌표, y좌표라는 걸 일반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도 xy, 여기도 xy가 써질 뿐이지 실제로 하는 역할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fx, y는 0과 여기는 fx, y는 0은 서로 다른 관계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헷갈린다면 이렇게 쌤이 프라임 기호를 쓰도록 할게요. 헷갈린다면 그럼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는 x 프라임,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는 y 프라임으로 써지겠지. 됐니?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관계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고. 이 관계식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fx, y는 0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했더니 도대체 그러면 이동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떤 걸로 써집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관계식, 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하려는 관계식을 추정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미루어 짐작해서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려면 여기는 이 관계식, 달리 말하면 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A, B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대입해서 요러한 식을 끌어냈었죠. 그럼 여기 X', Y''이 아닌 A나 B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정리되는 겁니다. X'은 A 플러스 M이라는 점에 잡혀갖고 Y'이라는 점은 B 플러스 N과 같은데 이 식을 X', Y''이 아닌 A와 B 형태로 새로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넘어가면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 부가 반대로 바뀌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 X로 1만큼 가는데 관계식은 X 플러스 1이 아닌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라는 걸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어차피 A는 얘랑 같고 B는 얘랑 같으니까. 대입했더니 이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A 자리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 B 자리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N은 0. 그럼 이제는 사라지고 뭐가 남죠?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 남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의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의 이름이 된다는 뜻이에요. A, B가 아닌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의 이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 수학식을 쓸 때는 X, Y에 대한 점의 좌표를 쓸 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얘는 X, Y,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럼 얘는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하다 보면 X, Y에 너무 많은 조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화할 때는 여기는 프라임 이제 지우는 거예요. 어차피 X가 Y 값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관계식을 정리할 때 점이 아닌 관계식을 정리할 때는 X 대신에 X-M이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할 때는 Y값 대신에 Y-N이 이렇게 관계식에 대입된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점은 있는 그대로 도형은 숫자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 자, 뭐 너무들 다 아시는 거라 풀어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워낙 문제들이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한 두 개 잠깐 볼까요? 그냥 해봐. 내가 도형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음 도형이 이동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x-4로 여기는 y가 y-5죠. 그럼 여기는 y 대신에 y-를 대입하고 여기는 x 대신에 x-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거 정리하면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은 이제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나오죠. x, y가 x 플러스 1, y-2로 이동되는 명령에 따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을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게 조건이에요. x, y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로 평행이동되는, 평행이동 말도 안 써져요. 이렇게 되는 명령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변화된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위에 있는 걸 보면 위는 점이고 아래는 도형입니다. 그럼 위에 점을 보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관계식에 이거는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었고 도형을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1,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관계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x-1을, 여기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을 관계식에 대입하게 되겠죠. 그럼 관계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점과 도형을 같이 붙여서 좀 헷갈리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유도하는 문제들이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배우신 대로 잘 하시면 여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덤의 대칭이동, 대칭이동 갑니다. 자, 책에는 점의 대칭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을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갑시다. 어차피 똑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도록 할게요. 대칭이동은 기본 5가지 명령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쉬운 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는데 이게 3,2였어요. 3,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 위치로 넘어간 게 x축 대칭이죠. 그럼 여기는 점의 좌표는 3,-2가 됩니다. 여기는 3,2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1이 가겠죠. 그럼 이 길이만큼 1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될 테고,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려면 좀 전에 썼던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을 순서에 관계없이 두 번 모두 다 하시면 됩니다. 왜 이래? 네, 순서에 관계없이 두 번 모두 하시면 됩니다. x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y축 대칭이동 하거나 아니면 y축 대칭이동해서 x축 대칭이동 하거나 둘 다 동시에 하시면 되죠. 그럼 둘 다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됐니?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주어내는 점을 이 3,1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가로로 누워져 있는 직사각형을 약간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듯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로 3, 세로 2짜리가 가로 2, 세로 3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3,2가 돼요. 이렇게 대칭이동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1이 이렇게 가겠죠?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점이 찍히면서 이런 느낌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왼쪽으로 2칸, 밑으로 3칸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해 설명하게 되면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X축 대칭이동하시오. 대칭이동은 일단 말을 뺄게요. X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A, B에서 X좌표는 실제로 변화가 안 되고 Y좌표에도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B로 바뀌고 Y축 대칭이동하시오. 이 예를 보시면 되죠. Y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Y좌표는 안 바뀝니다.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그다음 원점 대칭이동은 둘 다 난 거니까 X좌표도 부호 반대, Y좌표도 부호 반대.
y는 x에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x, y의 자리가 맞바뀝니다. x, y 자리가 맞바뀝니다. 네, 2,3으로 바뀌니까 x, y 자리가 바뀌어서 b, a.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3,i가 이리 갔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숫자도 바뀌고 부호도 반대로 바뀝니다. 숫자의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반대로 바뀐다. 이게 기본 5가지 대칭 이동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만 그런 게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도 똑같은 관계로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AB가 아닌 이제 XY로 본다면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여기는 X 대신에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축 대칭 이동 여기는 X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원점 대칭 이동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는 X 대칭 이동 XY의 자리를 맞바꿔주고 관계식이 똑같이 XY를 뒤바꿔줍니다.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XY를 각각 바꿔 쓰되 부호도 반대로 써준다. 이런 명령으로 똑같이 이 명령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시다면 네, 여기는 뭐 점이라 너무 쉽고요. 내용 자체가 워낙 쉬워요.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잠깐 보실까요, 여기?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다 아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43번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의 명령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관계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놔두고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1번 답은 y는 이쪽 부호 다 반대로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여기도 똑같이 이 명령이 적용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주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인데 자 이런 거 좀 알아둡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같은 거다. a 빼기 b의 제곱과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은 같은 거야. 전개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왼쪽 식으로 많이 쓰지만 오른쪽은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같지만 오른쪽은 잘 안 씁니다. 얘도 그런 모양이죠. x 앞에 지금 음수가 붙어 있는 게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꼴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안에서 두 개 부호를 모두 반대로 바꾼 상태를 제곱하게 되면 답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 부호를 모두 다 바꾼 상태 x-7의 제곱과 같고 얘도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모두 바꾼 상태로 제곱하면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썼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쟤보다는 얘가 좀 더 자연스럽죠. 관계식 쓸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건 그냥 가벼운 팁이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가벼운 팁.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설명드렸고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뭐 활용이 된 거죠.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이 점이 이 점으로 가죠. 이건 점이다. 도형이 아니야. 도형이 되려면 는형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x, y가 이렇게 간다는 뜻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순서가 주어져 있는 저 원의 방정식이죠. 쟤를 x축으로 1만큼, 일단 먼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이걸 하라는 뜻이에요.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를 x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쓴다. 그러면 평행이동 설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y는 x 대칭 이동하는 얘기는 x, y를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쓰는 겁니다. 그럼 저기는 x 대신에 y를 쓰시고 여기는 y 대신에 x를 쓰시고 이 식을 정리하면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사실. 할만합니다. 쉬워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풀면 힘듭니다. 이렇게 풀면 힘들어져요. 이건 식이 워낙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할만해. 근데 식이 복잡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텐데 문제를 푸실 때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간단한 형태가 아니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나만 간단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고 좀 복잡한 구조의 문제인데 이 그래프가 포물선이거나 또는 원일 때 있죠. 그럴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복합 문제 있죠.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 거.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막 여러 개 나오는 거. 이럴 때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식으로 바꾸는 형태를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해집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관계식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가세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요한 점을 이용합니다. 중요한 점을 이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중요한 점이라는 게 뭐죠? 포물선에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꼭지점이겠죠, 당연히. 안 그래요? 포물선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그나마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운 거는 꼭지점이잖아. 원에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중심일 겁니다. 원의 중심.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점인 중심. 이 꼭지점이나 중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 위에 있는 이 문제도 아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거는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한 다음에 다시 얘는 x 대신에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정리했는데 그러지 말고 식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점으로 움직이는 파트로 가자는 얘기예요. 식은 복잡하니까. 그럼 이 문제를 다르게 푼다는 얘기는 처음에 최초에 이렇게 돼 있는 관계식이었는데 얘를 일단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돼서 관계식을 만들죠. 그리고 또 다시 다 얘를 y는 x 대칭이동해서 또 관계식을 만들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0,0. 0,0을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1, 마이너스 3. 그 1, 마이너스 3을 다시 y는 x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y는 x 대칭이동은 x좌표, y좌표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3, 1. 그럼 내가 원하는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이거란 얘기야. 그럼 중심이 이렇게 나오려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3,1이 나오지 않나요? 반지름은 아니 여기 있던 원을 1이 움직이고 대칭이동 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의 반지름은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잖아.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5였죠? 이렇게 5 쓰시면 돼요. 그 아까처럼 막 복잡하게 막 식 바꿔 쓰고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필요 없이 점을 간단하게 이동해도 충분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걸로 푼다는 거를 명심해 두시기 바라요. 특히 포물선이나 원 같은 케이스는 더더군다나 심합니다. 그럼 직선은 어떻게 하죠? 직선은
딱히 중요한 점이라는 게 없지 않나요? 네. 직선은 딱히 중요한 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은 그냥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얘는 뭐 딱히 중요한 점이 없고, 그리고 쟤는 그냥 식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관계식이 쉬워서 그래. x 1차, y 1차잖아.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 뭐 전개하거나 뭐 풀이해서 뭐 동력 이렇게 별거 없어요. 원항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풀어도 큰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식 자체가 복잡한 2차식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전개를 되고, 필요하다면 또 문자가 그 도형의 이동이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것들이 숫자로 나오지 않고 문자로 나오게 되면 이 문자식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1차는 그렇게 짜증날 게 없어요. 딱히 뭐 특별히 대단한 점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식은 그냥 식으로 그냥 가는 형태로 푸시되 포물선이나 원 같은 케이스만 이렇게 점을 이동하는 걸로 이동하시면 좀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편이죠. 자, 앞쪽에서는 딱히 뭐 이렇게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명령대로 움직이면 돼서 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있습니다. 설명할 게. 앞에 5가지 명령을 배웠죠. 기본 명령입니다. X축, Y축, 원점 대칭, 그 다음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5가지를 배웠는데 얘네는 점대칭과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근데 점대칭은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말하죠. 여기도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점 A가 있어요. 2,4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2,4가 그냥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2,4가 마이너스 1, 6,2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다면 과연 어디로 갑니까?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2,4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을 때 그럼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도록 이 점을 잡으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는 이 점 마이너스 1,2는 선분 AB의 중점이 됩니다. 점 가운데 있는 점. 따라서 어렵진 않아요. 점 A의 X좌표와 점 B의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고 점 A의 Y좌표랑 점 B의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넘어가고 1이 넘기면 A 값은 마이너스 4. 넘어가고 1이 넘어가면 B 값은 0.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으로 대칭 이동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내용이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이게 공식이 정리되어 있죠. 2a-x, 2b-y 점대칭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뭐 외우셔도 좋고요. 외우면 좀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그 전에 말했지만 수학 공식을 많이 안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 공식을 많이 알아두면 문제가 빨리 풀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공식인데 x, y를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됐을 때 그랬을 때 명령은 여기 2배 빼기 x 여기 2배 빼기 y 그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점 A 좌표 2,4를 여기는 점 M의 좌표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해도 되겠지만 만약 공식을 활용해 본다면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2배 마이너스 2 플러스 빼기 2 여기에 2배 4 빼기 2점 4입니다. 4. 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을 금방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었죠.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얘는 이 단원의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여기 그림 나와 있지만 다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 일단 시작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떤 특정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책에서는 P라고 했죠.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하여 직선 L이라고 하고
그 직선의 식이 이렇다면 이 점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된 점의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일단 수직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될 겁니다. 여기 찍히는 점이 있을 거란 얘기지. 걔를 P'이라고 그 점을 X', Y'을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저 두 개를 다 써야 이 점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점 P와 점 P'이 있는 선분 P'과 직선 L이 수직 관계에 놓입니다. 그렇죠? 이 두 점을 있는 선분 P'과 직선 L은 수직 관계에 놓여요. 그럼 이거를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수직 관계 있었죠? P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이라는 직선, 이 선분의 기울기, 혹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 L의 기울기를 곱하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앞쪽에서 배운 겁니다. 수직 관계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의 기울기의 관계는 역수의 부호 반대가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여기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점 M이 직선 L 위의 점이 됩니다. 따라서 점 M의 좌표를 직선 L에다가 대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아마 미지수 두 개 있을 텐데 점의 좌표 둘 다는 모르니까 이 미지수 두 점에 대한 수직 관계랑 그 다음에 중점에 대한 관계를 잘 이용해서 둘을 연립해서 풀면 여기 있는 P'의 관계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직선 L이 뜻하는 발은 선분 P'의 수직 2등분선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직선 L은 선분 P'을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수직이라는 조건도 써먹어야 되고 2등분이라는 조건도 써먹으셔야 됩니다. 수직 조건 2등분, 직선 L, 그러니까 선분 P'의 중점이 직선 L 위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따로 공식이 없습니다. 따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지지 않고 직접 다 해봐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렵진 않지만 분명히 조금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씩 다 개념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점 P 2,3. 근데 그 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y는 x-2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이동된 점의 좌표, 얘를 P'이라 합시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을게요. 얘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A, B를 구하려면 순서는 관계없지만 첫 번째 조건, 직선 L과 P'은 수직 관계.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는 1이죠. 곱하기 P'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P'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두 점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A-2분의 Y의 증가량 B-3,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곱하기는 일단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1이 곱하고 넘기면 A 플러스 B는 이거 곱하면 2가 되죠. 이가 1로 넘어가면 3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네, 정리한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모양. 근데 보신 바와 같이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1번 조건 써먹었다면 이제 두 번째, 2번 조건은 이 직선이 선분 P'의 수직 2등분선이기 때문에 수직 조건 써먹었으면 이제 2등분 조건 써먹어야 돼요. 이 선분의 반을 이 직선이 지나가니까 이 두 점을 있는 선분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놓인다. 그래서 대입을 한다. 이 점의 좌표를 M으로 둔다면 M의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한 값,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 Y좌표끼리 더한 값, B 플러스 3을 2로 나눈 값. 그럼 중점좌표가 나오고 중점좌표를 위에 있는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Y자리 대신에 2분의 B 플러스 3, X자리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2, 그다음 빼기 2. 양변에 2를 곱하면 b 플러스 3, a 플러스 2, 마이너스 4. 1로 절로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5. 됐나요?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2a는 10, 따라서 a 값은 5, 그럼 b 값은 0. 이 점의 좌표는 5,0.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되면 그 점과 이도 대칭이동된 점, 두 점에 있는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이 이 직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수직과 이등분 조건을 잘 접목해서 두 가지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얘는 연습 한번 바로 해볼까요? 네. 여기 있는 63번 해보세요. 63번은 위에 점은 똑같이 2,3입니다. 2,3을 y는 2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위치를 찾으시오. 해보세요. 자, 문제는 이런 거였었어요. 여기 y는 2x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2,3이라는 점이 있고 얘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더니 움직이는 점의 좌표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몇 컴마 몇인지를.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것 수직관계. 이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수 2의 역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a-2.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6. 넘어가면 a 플러스 2b는 8.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 두 점의 중점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 b 플러스 3을 2로 나눈 값이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한다. 2분의 b 플러스 3의 값은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분모 2, 여기 분모 2가 없어지면서 이쪽 분배하면 2a.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b. 계산한 4가 길이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은 계산이 안 되죠. 아래 있는 층에다 2를 곱합시다. 그럼 a 플러스 2b는 8.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위에 사리를 더하게 되면 5a는 6. 따라서 a 값은 5분의 6. 아까 3분의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위에 게 틀려가지고. a 값이 5분의 6. a가 5분의 6에다 넣고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2b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a가 5분의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5분의 1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럼 b는 5분의 12 플러스 5분의 5 5분의 1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5분의 6, 5분의 17이 이 점의 좌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점의 좌표가 0,3 이건 대략 위치를 잡아서 써봅시다. 0,3이면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A 4,1 대략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점의 위치 최소값 그 다음에 뭐 책에는 거기에 나오나요? 책에서는 그냥 최소값만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점 P의 위치까지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좀 더 진행시켜서. 의미는 이런 거죠. X축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딘가. 근데 여기 만약에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A에서 P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를 재서 둘을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두 거리의 합이 나오겠지만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두 거리 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P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합의 길이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 가장 짧았을 때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인데 뭐 이렇게 그림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략 그냥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한 여기쯤에. 왠지 너무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A에서도 멀고 B에서도 멀고 일로 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A와 B의 뭐 사이쯤 어딘가에 위치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그냥 점피를 찍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0이겠죠? X좌표,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이 점 AP의 길이를 재고 BP의 길이를 재서 둘을 더합니다. 그 길이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거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루트 더하기 루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 그러면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것도 루트, 뒤에 것도 루트인데 루트 안에 A에 대한 관계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덧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와 덧셈이 되려면 같은 숫자일 때 이 안에가 같은 숫자일 때 성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다르게 되면 덧셈이 안 되죠. 이런 것도 루트 A 더하기 2루트 A 이는 3루트 A가 성립하지만 루트 A 더하기 2루트 A 플러스 1 그러면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식의 구조가 루트 더하기 루트일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관계식이 똑같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최소값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루트와 덧셈이 안 되니까. 그냥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이 상태로 그냥 풀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꾼 게 뭐냐면 여기는 점 P가 놓여있는 축이 중요합니다. 점 P가 놓인 축 X축에 대하여 이 점 B나 점 A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아무거나 둘 중 하나를 만만한 거. 얘가 만만해서 얘를 그냥 대칭 이동시켰어요. 이 점을 B'이라 합시다. 그럼 배운 대로 4,1을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4,-1이 되죠. 그리고 B'과 B를 이렇게 이어요. 그럼 BB'이나 B'B나 길이가 같잖아요. 위아래가 합동이니까. 같은 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 있는 문제가 지금 써있기는 저렇게 써있지만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근데 B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럼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로 문제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일단 말이 이렇잖아. AP 더하기 B'P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점 P는 고정된 점이 아닙니다. 움직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동점이에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 A에서 출발해요. 점 A에서 출발하여 X축 위의 임의의 점 P를 지나 임의라는 뜻은 모든과 똑같은 말이죠. X축 위에는 어떤 점에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X축 위에는 어떤 점을 지나서 다시 B'이라는 점 B'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A에서 출발해서 X축에 있는 점 P를 지나 B'에 가는 최단거리. 그렇죠? 근데 P는 고정점이 아니에요.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꺾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A에서 출발지는 A, 도착지점은 B' 대신 X축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 맞는 거잖아. 점 A를 출발해서 X축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B'에 가는 최단 거리. 그럼 처음부터 점 P를 여기다 잡지 말고 여기다 잡았다면 이 길이의 값이 가장 짧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길이가 가장 짧았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어찌됐든 문제 마지막은 A, B'의 길이를 구하란 말로 문제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선분의 길이잖아. 두 점이 있는 직선의 길이니까 선분의 길이죠. 그럼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 점 B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1번의 답일 테고, 그 다음에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3번 하나 더 합시다. 우리는 3번.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P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은 여기가 점 P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여기가 점 P였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을 만드는 점 P의 위치는. 근데 이 점 P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 두 점을 잇는 저 두 점을 잇는 직선 AB 혹은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신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에 뭘 찾으시면 되냐면 X 절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 위치니까요. 그럼 X 절편, 0 하게 되면 점 P의 좌표가 나온다는 뜻이죠.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AB'입니다. AB'. 그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두 점을 잇는 직선식을 만들려면 두 점 중에 만만한 점 하나. 근데 이건 너무 만만하게 Y좌표에 나와 있죠? Y는 기울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네. 기울기만 찾으면 되네요. X의 증가량 4-0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빼는 거니까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거기에 X절편 Y가 0일 때 X값. 그러면 그때 X값은 3. 이 점의 좌표는 3,0이 정답입니다. 잘 구하셨네요. 네. 그런 의미예요. 네. 자, 그러면 설명을 이제 다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선생님 풀어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를 어디 갔죠? 원을 X축 방향 A만큼 표기동한 원이 Y축에 접할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거를 뭐 생각하기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1 얘를 X축으로 A만큼 표기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물론 됩니다. 이건 문제 이거보다 좀 더 선생님은 어렵으면 했는데 그 정도 난이도 문제가 아직은 없어서 근데 이렇게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죠. 아까 원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나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면 관계식을 정리한 것 자체가 이제 천천히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이 별로 어렵진 않아서 괜찮긴 한데 처음부터 접근을 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점을 끌어내세요. 평행이동 되기 전의 점의 중요한 점, 중심좌표 마이너스 3,2 그럼 원을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도 따라서 평행이동합니다. 어떻게 평행이동이냐면 X축으로 A만큼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A, 2가 되겠죠. 네? 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이건 점이 이동된 거다. 식이 아니고 점이니까 점일 때는 있는 숫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동한 이 원의 중심 이거란 얘기잖아요. 이동한 원의 중심. 근데 이 원이 Y축에 접한답니다. 앞쪽에서 배웠었죠?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중심이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 2이지. 됐죠? 그럼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저기 있는 반지름 1과 같다라고 하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Y축에 접하는 원이 이쪽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반대쪽에도 있고. 그럼 이때 중심 좌표는 얘가 양의 개념이면 얘는 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부호 반대인 3-A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Y축에 접하는 원인데 그 점의 중심의 X좌표를 정확히 양이점인지 판단이 안 되면 그때는 저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셔야 됩니다.
중심 x 앞에 절대값과 반지름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1일 수도 있고 다음은 음일로 넘긴 값 마이너스 3 플러스 a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절대값이 1인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니까요. 위에서 a 값은 4가 될 것이고 아래에서 a 값은 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겠더라. 네, 플러스 2가 되겠더라. a 값은 모두 두 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굳이 식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점을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좀 더 문제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20번이었죠) 자, 주어져 있는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은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되었더니 포물선의 꼭점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을다. 자,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푸시면 본인 스스로 아실 겁니다. 식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원점 대칭 이동.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식이 끝난 거면 이 식을 y로 정리해 드릴 텐데 아직 끝난 건 아니라 다시 얘를 또 x축으로 2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축으로 4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자리에 대입하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 가로쳐야 되겠죠?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꼭점 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그 꼭점 좌표가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틀린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천천히 관계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꼭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정리도 해야 돼요. 그나마 얘는 식 자체가 표준형이니까 표준형을 평이동하게 되면 어쨌든 표준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점 좌표를 구하기 쉽지. 저게 만 일반형이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이게 만약 이렇게 안 돼 있었고 y는 x제곱, 이건 뭐 전기가 돼 있었다 칩시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래 되는 이렇게 이게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 주어되는 관계식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원점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다시 x축으로 2만큼 그럼 x 대신에 또 y 대신에 또 이걸 대입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a 가로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니? 여기서 이제 꼭점 좌표를 찾아야 돼. 문제는 꼭점 좌표를 찾으라고 하잖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꼭점 찾을 거야? 이거 정리하고 이제 찾을 거야? 그러면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대박 짜증 나겠죠. 이걸 가지고 꼭점 좌표 찾으려면 진짜 짜증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포물선이라든지 원처럼 x좌표, y좌표의 xy 관계식에 2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저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이동하면서 뭘 찾아라 그러면 이게 식 정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걸 점으로 이동하라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미리 구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든 안 하든 중요한 점은 꼭점이니까. 그럼 꼭점 좌표 표준형이잖아요. 땡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걔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부호를 반대로 바꿀 거 아닙니까? a, 4. 그런 다음에 이 점을 다시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근데 이건 점이잖아. 다시 말하지만 식이 아니야. 도형이 아니고 점이니까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a 플러스 2, 4 플러스 4니까 8 이렇게. 이게 뭐니? 다 이동된 상태에 내가 구하는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꼭점 좌표가 저 직선 위에 있다잖아. y는 x-1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y에 8, x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얼마나 쉽게 답이 나옵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를 아까처럼 막
그런 짓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풀면 네, 그냥 시험은 망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싹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다 끝났고요. 과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풀어오시고